그래프 첫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 일단은 어, 본질을 이제 아셔야 하는데, 함수의 극한의 본질은 뭐냐면 일단은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 x 값을 이제 x좌표를 어디로 한없이 보냈을 때 y좌표가 뭐냐, 이거를 읽어내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 자체가. 근데 이제 x값을 어디로 보내냐면 무한대로 보내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무한대에 대한 개념부터 배워볼게요. 자, 무한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는 이제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어떤 수직선을 생각하는데, 수직선에서 가운데 기준이 이제 0이 있어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예요, 상태. 어떤 값이 아닙니다. 지금도 커지고 있고, 내일도 커지고 있고, 모레도 커지고 있고, 우리 방학이 끝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음의 무한대는 반대겠죠? 또 수직선이 있었을 때 0을 기준으로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를 말한다는 거. 자, 무한대는 아무튼 어떤 값이 아니고 상태라는 거. 그걸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표현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양의 무한대는 어, 이게 이제 리미트거든요. 리미트가 이제 극한을 얘기하죠. 한없이 가라. x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단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좌표를 계속 늘려봐라. 그랬을 때 y좌표가 뭐겠느냐. 이거를 이제 하는 단원이에요. 자, 이제 그거 자세히 뒤에서 하고, 자, 요 용어를, 요 표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음의 무한대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fx를 그려서 x좌표를 한없이 작게 내려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어, 얘는 뭐냐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무한대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봐라. 혹은 왼쪽으로 계속 한없이 가봐라 이거고,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떤 A 값에 가봐라. A 값으로 가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수직선에서 A라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A. 그럼 A로 다가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다가오는 거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를 이제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 좌극한의 표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x를 a의 왼쪽 방향으로 다가와라 이런 거예요. a의 왼쪽에서 다가와라. 그러면 x좌표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씩 가까워질 때에 y좌표를 읽어내는 게 이 값이에요. 이 값이 이 y좌표 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우극한은 a에서 x좌표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y의 좌표를 읽어라 이런 거.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여기 y는 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1이 있어요. 얘가 1,2를 갖겠죠. 1,2를 지나겠죠. 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리미트 x가 1의 왼쪽으로 다가갈 때 이 fx 자리에 이제 x 더하기 1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1의 왼쪽에서 오니까 자,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다가가면 어느 값으로 가냐면 2라는 값으로 가죠. 2라는 값으로 가죠. 그 나중에 이제 이거를 또 합성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방향까지 나중에는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2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2보다 조금 작겠죠. 아래에서 오고 있잖아요. 여기 2를 기준으로 이 2라는 값 기준으로 y좌표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2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겠죠. 아직 1에 도착하진 않은 거야. 1에 도착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얘도 어떤 상태야. 그러니까 무한대처럼 어떤 상태예요. 1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2보다 조금 작다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1의 플러스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럼 실제 값은 2지만 만약에 값을 물어보면 값은 2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정확히는 2보다 좀 큰 데서 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2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y좌표를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y좌표가 나와야 돼요, 결과에.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렴과 발산. 어떤 극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극한 값이 존재하면 수렴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예요. 이 극한 값이라는 걸 구할 텐데 극한 값이 뭔지 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일단 극한 값이 있으면 수렴한다 그러고 없으면 발산한다고 해요. 무한대로의 극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했던 예제를 똑같이 해볼게요. 이제 그냥 fx라고 해볼게요. 그냥 yfx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무한대로를 보내니까 일단 플러스 무한대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오른쪽으로 계속 날아가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 값은 어떤 값이 없죠. 값이 없고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를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도 왼쪽으로 계속 가면 발산한다는 거죠. 값이 없고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작아지는 상태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발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를 생각해볼게요. 유리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x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fx를. 자, 무한대로 보내보면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얘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때 y좌표를 읽어내면 그게 0이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게 극한 값이야. 극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극한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값이 있으면 수렴이다. 없으면 발산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정 값으로의 극한, 방금 했던 그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건데, 자, 예제를 좀 여러 개 좀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처럼 1,2를 지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1로 갔을 때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1로 가는 거는 1의 좌극한도 있고 1의 우극한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값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1의 좌극한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2로 다가가고 있죠. 근데 좀 작죠. 2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가오면 2인데 좀 크죠. 근데 값을 읽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값을 얘기할 때는 그냥 2라고 하면 돼요. 둘 다 2죠. 둘 다 값이 2이기 때문에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극한값은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같아야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같아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으면 그 값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직 이제 이런 다양한 그래프를 이제 사실 1학년 때는 많이 안 배우기 때문에 어,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예를 잡아볼게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그래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1이고 1이고 2라고 하자. 자, 이번에도 1로 가는 극한을 해볼게요. 자, 1에서의 극한값을 찾아보세요. 이랬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1의 좌극한 자,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니까 1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1보다 좀 작은 데서 오죠.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으로 가면 1의 우극한은 2로 향해 가고 2보다 좀 큰 쪽에서 오고 있죠. 그랬더니 이 두 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 2예요.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같아야 존재한다 그랬죠.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번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고 1에서의 극한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자, 1의 자극한, 1의 우극한을 찾아보자.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게 되면, 자, 작은 쪽에서 오게 되면 1로 가죠. 여기서 중요한 게 봐보세요. 1보다 작거나 아래에서나 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쭉 오고 있죠.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오고 있죠. 높낮이가 없죠. 위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는 상황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쭉 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니 뭐 마이너스니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자, 오른쪽에서 오면 1보다 좀 큰 데서 오죠. 1 플러스. 자, 이래도 둘 다 값이 1로 같죠? 그래서 얘는 1이라고 쓰고 수렴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자, 이제 함수 극한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이제 성질을 배우셔야겠죠?
여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자, 일단 이 기본적인 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제외하고 추가로 이제 몇 개 더 해볼 텐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파악을 해보면, 어,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A로 이제 보내봤더니,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알파가 된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았기 때문에 알파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A로 보냈더니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베타로 같다는 거예요. 둘 다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어, 이게 실수배가 K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K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이 리미트 fx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K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얘는 표로 이해하면 조금 편한데요. 여기는 모든 애들 다 표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 사실 이게 고등학교 범위에서 증명이 불가능해요. 대학교 1학년 가면 배우거든요. 여러분 이과를 가시면 대학교 1학년 때 무조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상경계열로 가면 문과 친구들도 1학년 때 배우게 돼요. 대학교 1학년 가면. 증명이 사실 고등학교 과정은 불가능하고 표를 그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표를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수능 4점짜리로 이 표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극한값의 존재성을 판단을 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 풀 때 또 자세히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기본 틀은 이거예요. A로 가는 극한을 따져보래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제 KFX에 대한 극한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자, A의 좌극한과 A 우극한을 각각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x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 fx라는 이 함수는 A의 좌극한과 A 우극한이 둘 다 알파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KFX. 자, fx가 있고 KFX가 있다. 자, 그러면 fx가 알파로 가니까 KFX는 K 알파로 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K 알파로 가겠죠? 근데 얘 둘이가 똑같죠? 그래서 K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 빼기도 리미트를 각각 적용해서 뜯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뜯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곱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나누기도 각각 뜯어서 이렇게 베타분 알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얘도 표를 그려서 다 확인이 가능한데 자, F에 대해서 자, 이거 알파고 알파인 걸 알고 있고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베타니까 아까 베타로 수렴을 했겠죠.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f 더하기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자,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a에서의 극한값을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각각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둘이 값이 같죠? 둘이 값이 같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되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사칙연산이 나왔을 때 리미트를 다 뜯을 수 있고 실수배가 됐을 때 실수배를 리미트 앞으로 뱉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조건은 각각이 수렴할 때만 그렇다. 이거 꼭 별표 쳐놓으시고 각각이 수렴할 때만 이 아래 공식들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래 성질들을.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특수한 상황들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 이제 각각이 수렴할 때 합이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건 얘가 이제 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gx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거이면 자, fx 더하기 gx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됩니다. 자, 요놈이 틀렸다는 것은 존재해서 틀린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발레가 되겠죠. 발레. 존재하는 경우. 자, 이 발레는 발레까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변형돼서 이제 예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뭐 얘는 존재하고 얘는 존재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적어주는 이 발레들을 외우시고 이걸 조금씩 조정하면 되거든요. 뭐 f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뭐 fx 곱하기 fx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때 이제 이 발레들을 조금씩 변형하면 발레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를 이제 fx라고 해볼게요.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자, gx는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자, 그러니까 둘 다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fx도 0에서 좌극한이 마이너스 1, 우극한이 1. gx는 0의 좌극한이 1,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둘 다 0에서 극한값이. 그랬을 때 더한 함수는 0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물론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표를 그리셔도 되죠. 저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자, 왼쪽을 보면 얘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그냥 0이죠. 저기 빵꾸를 뚫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fx가 1이고 g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또 0이죠. 자, 0 이상일 때도 0이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0에서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이 0이니까 0으로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0에서 존재하지 않고 얘도 0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얘는 0에서 존재를 하죠. 자, 이 상황을 또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f, g, f 더하기 g. 0의 좌극한, 0의 우극한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fx에서 0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었고 우극한은 1이었어요. gx는 좌극한일 때 1이고 우극한일 때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럼 각각 더하는 거야. 얘랑 더하면 0이죠. 얘랑 더하면 0이죠. 그랬더니 둘이 같았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각각은 존재하지 않아도 fx 존재하지 않고 gx 존재하지 않아도 fx 더하기 gx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곱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문제는 곱이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곱은 음, 곱은 좀 이따 하고 이제 2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1번을 외웠기 때문에 1번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합에 대한 fxgx 합에 대한 극한이 존재를 했어요. 극한값이 존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얘네가 각각 존재할 것이냐.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합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각각이 존재해야 되겠느냐. 얘도 당연히 틀린 거겠죠. 왜냐면 발레는 바로 위에서 했던 것 같죠. 합이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까 그 성질을 잘못 적용하면, 봐봐. 이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이제 각각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푸는 거야. 리미트 있네? 각각 적용할 수 있네? 그래서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네? 이 값이 어떤 값이 존재하네? 그러면서, 그럼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겠지.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야. 이제 각각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얘를 성질을 적용시켜서 뜯으면 안 돼요, 극한을.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한다. 이래도 틀리죠? 둘 다 존재하지 않아도 값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1번 발레에서 보였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fx, gx 둘 중에 하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래도 틀리죠. 둘 다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잘 나오는 세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존재하지 않고 gx는 존재해요. 그랬을 때 fx 곱하기 gx라는 요놈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얘도 틀립니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경우를 수능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수능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이런 불연속을 안 봤으니까, 아무튼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함수를 줘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gx를 다항함수로 줍니다. 그러니까 fx를 뭐 복잡하게 해갖고 이제 존재하지 않게 주고, gx는 다항함수야. 이렇게 조건을 줘요. 다항함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프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한을 구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 값이 언제나 일정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다항함수는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를 이제 조건에서 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존재하게 된 거야. 이제 그게 수능 문제인 거야. 다시 이 곱이 존재해요. 곱이 존재해요.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얘는 다항함수야. 라는 조건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써먹을 수 있냐면, 어떤 표를 또 만들어 볼게요. 자, F랑 G가 있는데, F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값이 다르겠죠? 얘는 알파고 베타야. 자, 근데 GX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값이 같아야 돼.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GX는. 그랬는데 그 결과 fx 곱하기 gx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둘이 같아야 돼요, 얘네 둘이. 그럼 내가 여기를 감마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알파 감마고 얘가 베타 감마가 되죠. 근데 알파랑 베타랑은 다르다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알파 감마랑 베타 감마랑 같다. 이항시키면 묶이죠?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알파 베타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랑 베타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0이 아니야. 그럼 감마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0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떤 걸 적용시킬 수 있냐면 G에 A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총 4점짜리 문제들을.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이 값으로 가죠.
여기 a를 대입한 이 값으로 가죠. 그래서 ga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 되죠? 필기할 시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5번째 이제 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러 가지 꼴이 있는데 첫 번째 배울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사실은 그래프다 이거 있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함수 극한 시작을 할 때 본질이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걸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이제 뭘 그릴 거면 y는 x 더하기 1분의 1을 그릴 건데, 그래프 그릴 때 먼저 점근선 파악해야 되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0이 점근선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0. 얘네들을 점근선으로 해서 1,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래요. 무한대로 쭉 보냈더니 얘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 값이 0입니다. 자, 물론 빠르게 푸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본질을 아셔야 돼. 알고 빠른 방법을 아는 것과 그냥 본질도 모르고 그냥 빠른 방법만 아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쉬운 방법을 쫓으려고 하면 안 돼. 기본적인 건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쉬운 방법도 다 알려줄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배운 친구들이 저거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알려줄 거니까 좀 참으세요. 이번에 얘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y는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1로 쪼개고 그럼 얘가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로 바뀌죠. 대분수꼴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점근선을 찾아보니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 되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그리시고 y는 1 그리시고 얘가 여기 1 양수니까 1, 3, 4분면 쪽에 그리겠죠. 그래프를.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래요.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가다 보면 어디로 다가가냐면 이 점근선인 1로 다가가죠. 점근선 1로 다가가죠. 이 값이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그래프. 요놈 그래프는 아마 좀 그리기 힘들 거예요. 그 1학년 중에 1학년 때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배웠던 겁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날 거야. 그죠? 기억은 안 나겠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뜯을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를 또 배우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선이 이제 0 되는 x값 거기서 이제 점근선이 생기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0이 점근선이 되죠. 그 다음에 그놈을 가리고 나머지 얘를 가리고 나서 나머지가 y는 x죠. 다시 1번으로 돌아볼게. 여기서 점근선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거 찾죠. 그 다음 얘를 가려. 그럼 y는 0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선이 점근선이 되죠. 그럼 얘도 분모가 0 되는 거 x는요. 그럼 얘를 가린 다음에 나머지가 y는 x 이렇게 해서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점근선을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점근선 얘가 y는 x고 x는 0이라는 놈은 이제 y축이 되겠죠.
이 두 개를 점근선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는 y는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는, 자, 이를 fx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로 묶여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얘는 그럼 마이너스 fx죠. 자, 그럼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가, 자,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라는 게 이제 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기함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인 함수였던 거야. 원점 대칭인 함수면 우리가 이제 양수 쪽에서만 그리고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수 쪽에서만 먼저 그려볼게요.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x 더하기 x분의 1이 어떻게 되냐면, 자, x도 양수고 x분의 1도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산술기하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합은 크거나 같죠. 2배의 루트의 얘네들의 곱, 얘보다 크거나 같죠. 계산하면 얘가 2가 되죠.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근데 언제 2가 되느냐? 이제 등호 성립할 때죠.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냐? 단, 등호는 x랑 x분의 1이 같을 때죠. 요놈과 요놈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배우셨을 거야. 그럼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양변에 x를 곱하면 양수니까 곱해도 되죠, 그냥. 자, x제곱은 1이 돼서 x가 풀마 1이 나와요. 근데 우린 양수 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결국 x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즉 1,2에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봐봐. x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이 값이 최소값이 돼요. 이 값이 최소값이야. 그럼 주변 값은 얘보다 다 커야 돼. 근데 점근선이 y축이잖아. 이렇게 접해 가는 거야. 근접해 가요, 점점. 오른쪽으로는 y는 x에 점점 근접해 가요. 약간 나이키처럼 나이키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해서 그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칠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양수 쪽에서 그리고 음수 쪽은 대칭해서 그리면 돼요. 원점 대칭. 자,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x를 무한대로 보내라. 이제 무한대로 쭉 가면 y는 x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겠죠. y는 x가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서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여태까지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귀찮죠. 굉장히 귀찮고, 여러분 이제 아래 예제를 보면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고 하면 미치죠, 이제.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하는데, 이런 그래프들을 물론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는 그래프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 배워요. 미적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지금 예비 고3인 친구들은 이거 도함수 다 찾을 수 있죠. 도함수 찾아가지고 증가함수 찾아가지고 그래프 찾아가지고 그래프 특징 찾아서 그릴 수 있죠.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리는 게 굉장히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푸느냐? 차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얘가 x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x 뭐 세제곱은 더 안쪽에 있고 네제곱은 안쪽에 있고, 물론 세제곱은 정확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릴게요. 크게 좀 그려볼게요. 이거는
안 그리셔도 돼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죠. 그 무한대 세상에서 보게 되면 제곱이랑 세제곱이랑 네제곱이랑 다섯제곱이랑 막 이렇게 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차수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빨리 올라가죠. 얘는 천천히 올라가죠. 차수가 낮을수록. 그래서 이제 차수 갖고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제 3번 같은 거죠.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커요. 분모는 1제곱이고 분자는 2차이죠. 그럼 이제 훨씬 더 빨라.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그래서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예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형. 자,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만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정석적인 방법도 알려줄 겁니다. 또 이 교과서에 소개한 방법도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 속도의 개념도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먼저 알려줄게요. 근데 예제 1번을 보면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분모가 더 훨씬 빨리 커지니까 분자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차수가 같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안에 2차니까 사실 1차죠. 1차. 그래서 1차고 얘도 1차잖아요. 그때는 속도가 똑같아요. 속도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한다 이랬는데 얘가 사실은 루트 밖으로 나오면 그냥 x로 나오죠. 얘가. 그러니까 이런 차수 낮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고 차수만 보기 때문에 x 해서 얘가 이제 2x고 얘는 x잖아요. 개수를 비교하면 얘가 2분의 1이 되죠. 자,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이제 부정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갔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형, 극한에서의 정형은 딱 하나입니다. 정형. 정형은 정해졌다는 거죠. 정해지네. 정형은 바로 여기 구석탱이에 썼을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형은 딱 하나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요거 갖고 사실 모든 극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형을 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분모의 최고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자, 최고차수가 지금 x제곱이죠. x 2차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가 3되고 얘는 x분의 2가 되고 x제곱분의 1이 되죠. 자, 분자는 x분의 2,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일단 x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무한분의 상수 얘가 이제 0으로 가고 얘도 무한분의 상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결과적으로 3분의 0이니까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해볼게요.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도 사실은 1차라고 했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가
1차기 때문에 x로 나눕니다. x로 나누면 이 루트 안에는 x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x제곱분의 1 되죠. 1이 되고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분의 상수인 얘는 0으로 가고요. 그럼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분모의 최고차가 1이죠. 그래서 얘는 1로 나눕니다. x의 1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2x-1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2 곱하기 무한대잖아. 무한대에다가 1 빼봤자 어차피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이렇게 되겠죠? 2x-1 그래프가.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앞으로는 이 차수를 보고 빠르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 계수비, 분모가 더 크면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 값은 0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세요, 여러분.